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짧은 언급입니다. 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については日米間で一致しており、今回改めてこの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타이완에서 모종의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이 후방 지원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섬 유사시 개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무엇보다 중일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것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我们要求美日严肃对待中方关切，恪守一个中国原则，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立即停止损害中国利益。 일본은 이제 화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의 중국 수출 또는 기업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주권과 안보 그리고 개발 이익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거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 우려도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선 부산역 옆에 있는 포장마차 밀집거리에서 불이 나 가게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포장마차 전체로 번진 건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영세 상인들은 삶의 터전까지 잃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포장마차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바람이 강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부산역 옆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50분쯤. 1시간 반 동안 포장마차 대부분을 태우고 나서야 불은 꺼졌습니다.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이곳에 있는 포장마차 11곳 가운데 10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모두 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밤 10시부터 영업이 끝난 상황이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한 팀이라도 두 팀이라도 끊어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강령으로 나오는 거지. 무슨 장사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게까지 잿더미가 됐지만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니까는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먹고 살으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차량 5대도 불에 탔고 포장마차와 인접한 철도 시설 건물도 불길에 휩싸일 뻔했습니다. 뒤편에 그 철도 경찰 건물에 운전실에 있습니다. 중요 시설이라서 그쪽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걸 막는 데 신경을 많이 썼죠.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불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인도에서 열차가 기차역 플랫폼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한 영무원이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극적으로 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 인도 뭄바이 인근 방가니 기차역에서 어린아이가 시각장애인 엄마와 손을 잡고 플랫폼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1m 아래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안간힘을 썼지만 턱이 너무 높아서 플랫폼 위로 올라갈 수 없었는데 한 영무원이 달려와 순식간에 아이를 안아 플랫폼 위로 올려놓고 자신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스로 선로를 빠져나온 뒤 불과 1초 만에 열차가 플랫폼에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오후 주차하던 승용차가 4m 아래로 떨어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불이 난 대나무 밭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아슬아슬하게 도로 끝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강원 태백시 황지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주차하려던 차량이 4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55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대리운전 기사인 49살 김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뒤집힌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충돌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유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도룡리의 한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진화 작업 도중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인 85살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광해월리에 있는 6층짜리 모텔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과 종업원 등 39명이 급히 대피했고 건물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쥔 중년 남성이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흔들고 무어라 말하기도 하며 15분 넘게 문 앞을 어슬렁댑니다. 집안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새벽 6시 50분. 경찰네 처음에 칼 들고 올라왔어요. 누가요? 아래층에서. 뭐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당시 현관문에 남긴 신발 자국입니다. 이처럼 문을 발로 차고 또 손잡이를 부수려 하는 등 난동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40대 A씨. 경찰 조사에서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약물을 처방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뒤 다음 날 정신병원으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해도 정신치료를 그러니까 입원 조치를 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치료를 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언제든 가해 남성이 퇴원할 수도 있는 데다 경찰이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계속 한 30분 간격으로 깬다고 그래야 되나? 살짝 잠들다 탁 깨고 이러는데 밤에 내가 또 안아주고 엄마가 또 안아주고 뭐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안 먹이려고요.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치의가 상담하며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사례 관리를 받으면 제일 가장 포커스로 맞춰지는 게 약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주치의 면담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와 피해자가 온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행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 입원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자가 완전히 완치가 됐을 때 퇴원을 시켜야죠. 치료가 끝나서 이 사람이 그럼 완치됐다라는 판정이 나면은 그 즉시 재판받고 교도소를 가야죠. 조현병을 앓다 방화해 살인까지 저지른 안인득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